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유행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어제도 50명 안팎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특히 서울 강남구에 있는 어학원에서 나온 확진자가 중랑구에 있는 운동시설에 갔다가 연쇄 감염이 일어나서 방역당국이 수백 명의 회원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소규모 집단 감염이 거미줄처럼 얽혀 다른 집단으로 이어지는 양상입니다. 전문가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신상엽 한국의학연구소 감염내과 전문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확진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49명, 그러니까 30명에서 5, 60명 사이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특히 이게 어제 지역사회 감염자가 44명인데 수도권이 43명이에요. 대부분 수도권에서 요새는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 어떻게 얼마나 심각하다고 봐야 될까요? 이제 결국은 이제 수도권 유행이 이제 맨 처음 시작되게 된 그런 시발점은 어찌 보면 이제 이태원발 유행입니다. 네, 처음으로 그러니까 돌아가면. 이제,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이태원발 유행부터 해서 지금의 이제 수도권 유행이 이제 이렇게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이전과 이후를 조금 이제 비교를 해볼 필요가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태원발 유행 이전이 이제 바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이제 전환되기 바로 이전, 그러니까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기 바로 이전 시점이죠. 그때 당시에는 방역 당국의 노력과 이제 시민들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합쳐졌을 때 그 이제 재생산 지수라고 예.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는 것들을 갖다 숫자로 표현했을 때 그게 한 0.5 정도. 네. 그러니까 한 명이 0.5명 정도밖에 감염이 되지가 않기 때문에 유행이 될 수가 없었죠.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하루 평균 뭐 확진 환자가 10명 미만이었고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그런 경로를 가진 그런 환자들도 5% 미만의 이제 그 방역 당국이 원하는 그런 정도 상황이 됐었기 때문에 이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이제 옮겨졌었는데, 예. 근데 이태원발 유행이 이제 소리 없는 전파 가운데, 그러니까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기 시점 이전에 약간 사회적 거리두기가 흐트러지는 상황에서 이제 이태원발 유행이 이제 시작이 됐고, 네. 그 유행이 이제 그 결국 그 어찌 보면 그 모든 사람들을 갖다 이제 그 연락처를 빨리 확보할 수 없고 또 다녀간 사람을 특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 이태원 클럽을 다녀간 사람들 중심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제 여러 군데에서 이제 조용한 전파들이 이루어지고 그 이후로 이제 쿠팡, 뭐 리치웨이, 뭐 개척교회 등등의 이제 고위험 시설이나 집단들 소모임들을 통해서 이제 그게 이제 확산이 되고 있는 양상이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은 보면 그 이전과는 달리 그 재생산 지수가 1.5 이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 뭐 1명 반 이상 이제 감염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되고 50명 전후에 이제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고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사람들도 이제 10%에 가까워지는 그러게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결국 결론은 뭐냐면 방역 당국은 계속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네. 사회적 거리두기의 그런 양상의 변화와 이제 그 유행이 시작되면서 결국 재생산 지수가 1아래로 떨어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진 거죠. 그래서 예. 결국 이제 방역 당국에서는 뭐 이제 그런 방역 것들을 좀 더 강화하고 고위험 시설 강화를 한다 그러지만 결국 지금 상태에서 국민들의 그런 사회적 거리두기에 관련된 보다 더한 노력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네. 과거와 같은 1 미만의 그런 재생산 지수로 떨어지기는 좀 어려운, 좀 걱정이 되는 상황이 이제 온 상황입니다. 그러면요, 교수님이 보시기에 요새 그 우리 지금 국민들 많은 분들이 이제 방역을 잘 지키고는 있습니다만은 예전보다 좀 이게 오래 가니까 코로나19의 확산 그 사태가 오래 가니까 좀 방역에 대해서 느슨해졌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뭐 느슨해졌다기보다는 이제 과거에는 어느 정도 이제 통제를 했던 방역 당국에서 통제를 했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허용이 되고 있는 상황. 네.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의 일상생활이나 경제활동이 어느 정도 허용이 되는 상황에서의 이제 이런 생활 속 거리두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기본 수칙만 사실 잘 지켜줘도 1아래로 떨어뜨릴 수가 있는데 그 기본 수칙이 간단하거든요. 예. 물리적 거리를 두고 마스크 착용하고 손을 잘 씻거나 그 손세정제를 잘 사용하는 네. 그 세 가지만 사실 국민들이 잘 지켜주시면 그런 부분들 어느 정도의 그 과거의 사회적 거리두기에 준한 효과들을 어느 정도 낼 수 있는데 네. 지금 그런 부분들에서 허점들이 나타나고 또 고위험 시설 소모임들에서 방역 관리가 안 되면서 실제적으로 유행이 나타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죠. 예. 재생산 지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태원 클럽발 유행 전에 이제 전과 후를 비교를 하면 거의 뭐 3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 아니겠습니까? 이 원인을 좀 분석을 해보면 당장 말씀하신 것처럼 완화된 거리두기로 인해서 이제 사람들 사이에 접촉이 좀 늘어나서인지 또 혹은 또 무증상 환자 비율도 굉장히 좀 높아졌잖아요. 어떤 쪽으로 볼 수 있는 걸까요? 뭐 1차적으로는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이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좀 흐트러진 부분들이 이제 국민들 사이에서도 좀 있었던 것 같고 소모임 네. 사이에 방역 관리가 안 됐던 부분들이 그 1차적인
문제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수도권이라는 곳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이동이 많고 또 고위험 시설이 상당히 많은 곳이기 때문에 유행이 결국은 가장 취약한 그런 지역이 결국 수도권일 수밖에 없는데 예. 코로나19가 방역을 까다롭게 하는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세대기가 굉장히 짧습니다. 그러니까 뭐 잠복기도 짧은 데다가 이게 한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옮겨가는 그런 세대기가 짧게는 한 3일 만에 가거든요. 네네. 과거 사스 메르스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그러니까 방역 당국에서 아무리 찾아가서 열심히 접촉자 조사를 해도 3일 이내에 모든 사람을 다 찾아내질 못하고 그럼 다른 사람이 또 발생하고 그 사람을 또 쫓아가야 되고 예. 그러니까 방역 당국의 역량을 따라가기 어려운 그 병의 특징이 있고 또 하나가 무증상 감염자들이 많으니까 방역 당국에서 아예 인지를 못하는 예. 지금 방역 당국에서 세운 기준 중에 하나가 지역사회 감염 경로 모르는 환자를 왜 5% 이런 기준을 세우냐면 네. 이런 5% 10% 이런 것들이 결국은 지역사회 조용한 전파 놓치고 있는 환자들의 비율과 비례하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의 위험성이 높아진다라는 것들을 확인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약화, 그다음에 그 전파력이 강하고 그다음 그 찾아내기 어려운 그 무증상 감염자가 많은 이 세 가지 요건들이 합쳐지는 상황에서 이제 재생산 지수가 올라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그 지금 특히 조금 전에 잠시 언급했지만 리치웨이 그 방문 판매 업체죠. 리치웨이에 다녀갔던 분들에 대한 이에 의해서 전파되는 그 속도도 굉장히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보니까 리치웨이 발이 153명이에요. 리치웨이 방문자가 40명이 확진이 됐고 추가로 접촉자가 113명이 확진이 되면서 총 리치웨이 발이 153명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많은 쪽으로 뭐 강남의 어학원도 그렇고요. 강남의 명성 하우징, 뭐 방판업체 또 있고요. 예수 비전교회, 하나님의 교회 뭐 이런 등등등 많이 퍼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확진자의 속도가 역학조사의 속도보다 훨씬 더 빨리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역학조사 결과를 볼 때 이렇게 좀 유심하게 보셔야 되는 네. 부분들을 알려드린다 그러면 사실 쿠팡 같은 경우는 물류센터 유행 굉장히 많은 사람들 노출됐지만 1차적으로 걸린 사람에서 2, 3차 감염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뭐 리치웨이나 이런 데들을 보면은 그 2, 3차 감염들이 많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2, 3차 감염들이 많이 나타나는 얘기는 그 연락처 확보가 늦었든지 방역 당국의 그런 인지 시점이 늦었기 때문에 이미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2, 3차가 많아지는 거고요. 예. 쿠팡 물류센터 같은 경우는 바로 명단 확보가 어느 정도 가능하고 이게 바로 이제 조치가 취해졌기 때문에 2, 3차 감염이 적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네. 어떤 유행이 딱 그 소규모 유행이 발생했을 때의 2, 3차 감염에 나타나는 양상을 보면 이게 방역 당국 인지가 빨랐는지 늦었는지 대처가 늦었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 파악을 어느 정도 할 수가 있는데 예. 지금 방역 당국에서 지금 어려워하는 게 이런 2, 3차 감염들이 많이 나타나는 그런 소규모 유행들이 계속 나타난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부담을 가지게 되는 거죠. 네. 이미 갔는데 3차가 발생했다는 얘기는 벌써 찾아야 될 환자들이 너무너무나 많아지는데 방역 역량은 한계가 있는데 그걸 다 찾아내려고 그러면 사실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면 예. 가장 좋은 방법은 국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지켜주셔서 그런 2, 3차 감염이 없는 상태에서 발견되게 만들어주셔야 되는데 네. 방역 당국이 노력을 해도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지금 생기고 있으면서 이제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예. 서울에서도 또 요양시설 집단 감염 발생했잖아요. 네. 어제 도봉구 데이케어 센터에서 16명이 나왔습니다. 감염 경로를 아직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좀 걱정인데 글쎄요. 어떤 부분을 가장 먼저 의심해 봐야 될까요? 지금 뭐 보면은 뭐 과거에 신천지 대구 유행부터 해서도 그렇고 이태원발 유행도 그렇고 지금 감염 경로의 초발 환자의 감염 경로 대부분 다 못 찾아내고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코로나19의 굉장한 특징 중에 하나거든요. 결국은 감염 경로를 찾을 수 없는 무증상 감염자 등을 통한 이 깜깜이 전파로 어떤 유행이 시작이 되고 그 유행이 빨리 인지가 되면 2, 3차의 전파자들이 좀 적지만 네. 지금처럼 수도권에서 이렇게 막 얽히고 설킨 상태에서 늦게 발견이 되면 이미 2, 3차 유행이 3차 환자들이 나타난 상태에서 방역 당국에서 인지하게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지금 계속 겪고 있는 것들이 지금 결과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예. 코로나19가 이제 그 신종이지만 점점 연구를 할수록 파악하기가 힘든 질병인가 보죠? 그러니까 뭐 병의 특징 자체가 본인을 잘 숨기는 무증상자들이 감염시킬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과거의 사스 메르스와는 완전히 다른 상태의 그런 방역 대책을 세워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사실 코로나 같은 경우 이제 사망률이 사실 연령대별로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이번 이제 요양시설에서도 사실 확진자 대부분이 70대잖아요. 이런 부분은 좀 어떤 특별 관리라든지 이런 게 좀 필요할까요?
결국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는 애초에는 그냥 단순한 감기 바이러스지만 이게 이제 변종이 생기면서 이제 일부 지금 고위험군들이 이제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65세 이상, 뭐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이제 뭐 그 심장 폐질 환자들, 뭐 당뇨 환자들 이런 분들은 사실 사망률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고 심지어 80대 이상은 4분의 1이 사망하고 계시는데 예. 결국은 이제 과거와는 다른 또 이제 병의 양상들을 과거 코로나 바이러스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양상에 맞는 대비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당연히 방역 당국이 이제 고령과 고령과 그 고위험 그 이제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이 모여 있는 집단들을 중심으로 철저한 이제 조사도 하고 전수 조사도 하고 이제 관리를 하는데 이제 역점을 맞출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앞서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그 국내 지역 감염자가 44명인데 그중에 43명이 수도권입니다. 특히 서울과 경기에 집중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 이렇게 서울과 경기에 집중돼 있을까? 결국은 뭐 이제 그 뿌린 대로 거두는 거거든요. 네. 결국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뿌려진 곳에서 이제 결국 환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예. 뿌려졌더라도 그 토양이 척박하면 이제 뭐 잘 자라지가 않을 텐데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는 네. 결국 사람 간 전파에 의해서 주로 유행이 나타나게 네. 되는데 사람들이 예. 많고 접촉이 많고 뭐 온갖 대중교통들이 다 실타래처럼 수도권 전역이 얽혀 있고 거기에 고위험 시설들이 뭐 가장 많은 곳이 수도권이기 때문에 결국 이런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역사회에 뿌려졌을 때 그것들이 결국 유행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좋은 조건들은 다 수도권이 지금 갖추고 있기 때문에요. 예. 뭐 그 시골 지역에 이제 뭐 이런 환자가 한두 명 가셨다고 해서 이렇게 대규모 유행이 나타날 수는 없거든요. 근데 네. 수도권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유행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예. 지리적인 요인도 좀 큰 차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이제 많은 우려를 좀 표하고 있습니다. 현재 좀 확산 속도에 대해서요. 그래서 강화된 방역 대책을 연장하겠다고 하는데 글쎄요. 예전에 고강도의 거리두기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와중에 교수님께서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지요? 지금 결국은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재생산 지수를 일하려로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제 방역 당국은 방역 당국이 할 수 있는 이제 최선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결국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갔을 때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두 가지거든요. 아이들의 등교 문제와 예. 그 경제 문제가 이제 네. 가장 큰 문제로 대두가 되고 결국 이제 등교 수업은 그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된 다음에 가능했었던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갔을 때 이런 학생들의 문제와 경제 문제가 워낙에 좀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방역 당국에서는 최대한도로 그 고위험 시설에 대한 관리를 하면서 이런 이제 그 노력들을 해보는 거고, 그다음 국민들이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도움을 요청을 해서 그 생활 속 거리두기지만 자발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준한 그런 자발성을 요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런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이런 그 방역 당국의 요청에 잘 따라주신다 그러면 이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 그러면 결국은 강제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예. 그래서 좀 국민들이 좀 이런 방역 당국의 그런 그 안내들과 이런 그 고민들을 좀 같이 좀 따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정부 당국도 이제 방역 당국도 산미를 피해라, 밀집, 밀접, 밀폐된 공간을 피해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마스크는 잘 쓰고 다니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리두기가 잘 안 돼서 또 확진이 많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요, 지방직 공무원 저희가 앞서 기사를 보내드렸는데 한 30만 명 정도가 전국에서 지방직 공무원 시험을 봤어요. 근데 한 2만 4천 명 붙나 봐요. 한 10대 1의 경쟁률이 높은 것 같은데 일단 시험 볼 때도 굉장히 우리가 조심 많이 하잖아요. 거리두기도 많이, 테이블도 많이 띄워놓고 이제는 그렇게 그 정도 하면 이제 오프라인 시험도 볼 수 있을까? 어떻게 보세요? 저희가 사실 이런 거 한번 해봤죠. 지금 과거 총선 때 해봤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총선 때 사실 전 국민이 움직이는 이런 대규모의 행사를 해봤었는데 그때와의 지금 차이점은 예. 그때 당시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이었고 지금은 생활 속 거리두기 상황이라는 이 그러네요.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일단 어찌 보면 이거 방역 당국에서도 굉장히 고심해서 결정을 했었을 겁니다. 네. 과거의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이었으면 사실 제가 보기엔 전혀 별 큰 문제가 없다라는 게 총선을 통해서 확인이 됐는데 네. 지금 이제 이것도 굉장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이제 그 시험을 보고 하게 되는데 과연 괜찮을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여러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나름의 굉장히 이제 노력을 하셨던 것 같아요, 방역 당국에서. 네. 그래서 사실 뭐 모든 기본은 하나거든요. 물리적 거리를 충분히 두고
그다음에 마스크 잘 착용하고 이제 손 잘 씻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이제 사람들이 모일 때는 체온 측정 증상자들 잘 가려내고 네. 뭐 그런 부분 일단 기본에 충실했을 때의 대규모 유행은 절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관련해서 또 이제 조용한 전파나 산발적인 유행들 우려가 이제 있는 상황이지만 또 이제 잘 넘어갈 수 있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예. 예, 총선도 뭐 잘 치렀고 공무원 시험도 좀 잘 넘어간다면 아무래도 좀 오프라인 시험에 대한 자신감도 좀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부가 수도권 학원 또 PC방에도 QR코드로 전자 출입 명부 시스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이 실효성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아이들, 뭐 초등학생들은 이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는 아이들도 많기 때문에 좀 우려가 높은데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사실 좀 그 학원까지 QR코드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여러 무리가 있는 부분들이 이제 제기가 되는 것들이 사실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근데 네. 지금 방역 당국에서 가장 신경을 쓰는 건 뭐냐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방역은 속도전입니다. 네. 명단이 빨리 확보돼서 빨리 이제 어떤 그 방역 조치가 가해지면 2, 3차 감염이 확실히 줄어요. 지금 네. 저희가 경험하듯이. 근데 뭐 그 학원 당국에서 당연히 뭐 학원생들도 알고 뭐 이런 체크도 하면서 관리를 잘 하고 있지만 QR코드를 사용하게 되면 방역 당국에서는 무슨 어떤 요청이나 행정의 그런 시간 낭비가 없이 바로 붙여서 명단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한시라도 빠른 정보 획득에 있어서는 사실은 QR코드가 갖고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그런 것들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예. 이제 그 학원 당국에서는 또 이중으로 일을 해야 되고 아. 또 이제 그 연락처가 없고 또 체온 측정 다 또 따로 관리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절충하는 선에서 예. 정보 확인을 빨리 할 수 있게 좀 이렇게 서로 협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수도권에 굉장히 유행하고 지금 날씨가 굉장히 덥잖아요. 근데 30도 넘는데 이렇게 의료진들에 대한 고충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는다 그러고 뭐 그 목욕탕 갔다 나온 것처럼 손도 다 뿔고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여름철 의료진들은 어떤 환경 속에도 조금 더 이렇게 그나마 좀 덜 힘든 환경 속에서 진료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그럼 뭐 레벨 D 방호복을 입게 되면은요, 네. 뭐 잘 숨도 쉬어지지도 않고 땀이 비같이 흐르는데 예. 이제 장마철이 오면 습도 때문에 힘들고 이제 한여름이 오면 이제 그 체온이 올라가서 굉장히 힘들게 됩니다. 근데 네. 그 결국은 이걸 갖다가 가장 뭐 좀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교대를 빨리 해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 무슨 뭐 에어컨을 열심히 틀고 안에 무슨 뭐 얼음 조끼를 해봐야 사실 그 굉장히 뭐 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예, 예. 가능하면 많은 의료진들을 확보해서 짧게 일하고 이렇게 이제 교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 가장 필요한 상황이고요. 예. 그렇게 이제 그거에 더해서 이제 뭐 좀 충분한 이제 에어컨이나 뭐 다른 그 이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좀 같이 구비되면 좋겠죠. 그거는요. 그 지금 레벨 D 방호복이 굉장히 타이트한 거잖아요. 그거를 조금 더 뭐 수술용 보호장구나 그렇게 조금 더 풀어주는 것도 얘기가 나오던데 그렇게 되면 또 의료진들에 대한 감염 우려도 있고 어떻게 보세요? 결국은 이제 뭐 WHO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그 뭐 기본적인 수술용 가운이랑 이런 게 잘 프로텍션이 되는 그런 레벨 D가 꼭 아니더라도 뭐 네네. 다른 것도 사용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는 하고 있는데 예. 사실 이제 뭐 의료진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이제 레벨 D 방호복을 입고 사실 지금까지 뭐 잠깐 뭐 이렇게 잘못 그 이제 돼서 감염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 이제 레벨 D 방호복을 입고 어떤 시술하는 과정에서 감염이 된 사람이 없거든요. 일단 네네. 지금 그게 안전성 그리고 그게 이제 가장 어찌 보면 중요한 부분들 중에 하나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입고 하면 내가 힘들지만 그래도 안전하게 이 일을 할 수 있겠다라고 했을 때 그런 안정감이 사실 어느 정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수술용 가운이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입게 됐을 때에 사실 좀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없지는 않습니다. 네. 어느 정도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는 있는데 이 의료진이 이런 과정에서 혹시라도 감염이 되게 됐을 때 또 그 파급력 자체도 이제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대부분 의료진들 같은 경우는 아마도 레벨 D를 입으려고 할 것 같고요. 뭐 없을 때 뭐 차선책으로 이제 다른 것들을 고려할 수는 있겠지만 아마도 이제 안전성을 일차적으로 가장 먼저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네요. 예, 누구보다 고생하고 있는 현장 인력에 대해 좀 세심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이 사태 초기에 기온이 올라가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힘이 많이 약해질 것이다라는 어느 정도 기대감 섞인 관측들이 많이 있었는데 사실 지금 왔을 때 벌써 6월 뭐 중순에 접어들잖아요. 계절적 요인이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거든요.
지금 결국은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생존력이 떨어지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며칠 살게 몇 시간으로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네. 그 몇 시간만으로도 뭐 다른 사람을 충분히 감염시키기에 이제 충분하고요. 예. 그리고 사실 뭐 지금 이제 여름철 같은 경우는 뭐 더운 것도 더운 거지만 방학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이제 어찌 보면 강제적인 사회적 거리두기가 되는 그런 상황들도 있었던 것들이 고려가 됐었던 거기 때문에 사실 지금의 이제 뭐 방학도 거의 없어지고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그게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 네. 그래도 좀 여름이 되면 좀 덜해지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신상엽 한국의학연구소 감염내과 전문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